신부하고 한국에 살다 보면 네, 언어적으로 소통이 안 돼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많죠. 한국어 좀 배우고 한다 해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째, 언어적인 문제는 일단은 보통 초창기 때는 다 번역기를 많이 쓰잖아요. 네? 네, 번역기를 많이 쓸 때 저는 그래요. 한국어를 최대한 짧게, 문장을 길게 쓰지 말고 짧게 써서 번역을 해보고 그걸 역번역을 한번 눌러봐요. 역번역을 눌러봤을 때 다시 베트남 말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때 내가 의도한 그 말이 맞는지, 그 말이 아닐 때는 내가 쓰지 마라 그래요. 전혀 다른 말이 될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신랑분들이 가장 어설픈 베트남 말로 신부들한테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 두 가지를 신랑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는 또 괜찮아요. 괜찮은데 어떤 신랑분들은 와이퍼가 한국말을 잘 모르고 있는데 한국말로 모든 걸 다 말해버려요. 결혼하러 와서도 신부한테 한국말로 막 말을 해요. 내가 말해요. 본인 지금 신부가 한국말 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어떤 똑똑한 신부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신부가 베트남 말로 신랑한테 해버려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래요. 일부러 신부가 자꾸 신랑이 자기한테 한국말로 하니까 자기가 베트남 말로 해버려요. 그 내가 신랑한테 지금 무슨 말인 거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신랑 얼굴이 벌게 하나도 무슨 말 모르니까 아까 본인이 신부한테 했던 똑같은 상황이다. 꼭 전할 말이 있으면은 번역기를 눌러보고 역번역을 꼭 해보고 하라. 왜? 사실상요, 이 의사 전달이 잘못되면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으니까. 신랑 신부가 막 의견 다툼이 생겨갖고 막 삐져갖고 그렇게 해요. 근데 알고 보면은 신랑한테 물어봐요. 무슨 말 했어요? 신랑이 말한 거와 신부는 신랑이 뭐라고 하던데요? 물으면은 달라. 서로 다른 말이 갖고 삐져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오해를 풀어주면 돼요. 이 신랑이 이런 의도로 말한 거다. 그건 풀어주면 되는데 두 사람이서 살면서 생긴 말은 누가 풀어줄 수도 없어요. 그 때문에 반드시 신랑분들이 어설픈 베트남 말 쓰지 마시고 신랑분이 베트남 말을 배워도 숫자, 인사말 이런 기본 것부터 먼저 배우면 돼요. 그 다음에 신부한테는 한국말로 천천히 짧게 또박또박 해주면은 여기서 공부를 하고 간 신부는 한국 가세요. 짧게 한국말로 해주면 알아들어요. 평상시에 말하듯이 막 빠르게 말해보면 모르죠. 가장 많이 이제 그 언어 때문에 터지는 거는 이거예요. 신랑분은 신부에 짧게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가족들, 신랑의 가족들이나 시어머니들은 이 며느리한테 말을 할 때 평상시 식으로 말을 다 해버리잖아요. 사투리 섞인 말 쭉 해놓으면은 신부는 말을 못 알아들어도 어른이 이야기하니까 네 대답을 해요. 대답을 했는데 이 신부가 대답은 해놓고 그에 따른 행동을 안 하니까 어머니가 나중에 아들한테 해요. 자는 대답은 잘 해놓고 왜 그 뭐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지고 오지도 않고 그런다. 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옛날에 말해서 뭐 시골에서 말하는 왜 소코리 왜 바구니 있잖아요. 거기 소코리 좀 가져온다 하면 네 대답하고 딴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과연 소코리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시어머니하고 원래 며느리가 언어에 대해서 더 많이 갈등이 생겨요. 신랑분들은 그나마 좀 덜해요. 신랑분들도 지금은 이제 신부들이 그래도 많이 공부를 좀 하고 가는 편이잖아요. 특히 옛날에는 10년 그 이전에는 여기서 한국말을 못 배우고 가는 신부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가서 처음부터 새로 배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신랑분들하고 신부들하고 언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그건 사실 소수고 가족들하고 언어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신랑분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말을 해도 짧게 짧게 이야기해줘요. 그래야 신부가 알아들어요. 어머니한테 반드시 말을 해줘야 되고, 신랑분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대신에 신랑분들이 신부한테 저는 참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항상 신랑분이 신부한테 존댓말을 써줘요. 신랑분한테 말을 가장 많이 배우잖아요. 밥 먹어. 어이, 밥 먹어 해버리면요, 신부는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엄마 밥 먹어 이렇게 말해버려요. 신랑분한테 가장 많이 배우기 때문에 신부들한테 항상 존댓말을 써주고, 그래야 신부가 그 말을 배워요. 저는 한국에 살 때도 계속 존댓말을 써주라 합니다. 그래야 신부들이 그 말을 계속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부부지간에 존댓말을 써주면요, 서로 불화가 생겨도 좀 덜 싸워요. 저는 지금 와이프하고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돼도 아직도 저는 제 와이프한테 존댓말 써줍니다. 제 와이프도 저한테 존댓말 하고. 그러면 서로가 다툼이 있어도 막말을 덜 해요. 그 다음에 신부들이 남편 말을 가장 많이 배우니까 그걸 배워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쓰잖아요. 특히 집에 손님이 왔다. 손님한테 신부가 반말하면은 좋은 없잖아요. 그래서 신랑분이 가르쳐 줄 때도 존댓말로 가르쳐 주놓고 본인은 반말을 써버리면은 신부도 반말을 배운다. 그리고 말을 할 때 짧게 짧은 문장으로, 그러면은 그 신부들은 그걸 배워 나가는 거죠. 결혼하고 한국 가기 전까지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짧게, 문자를 주고받을 때도 짧게 짧게. 먼저 짧은 것부터 가르쳐야 되잖아요. 아니면 단어로 해도 돼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번역기 돌리면 단어로 번역기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문장을 길게 막 여러 문장 막 쭉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그 신부도 모르고 번역기 돌려보면 딴 말이 나옵니다. 저도 많이 경험하는 일이에요. 저도 베트남 사람한테 전문적인 뭐 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도 번역기를 쓴단 말이에요. 번역기를 써갖고 역번역을 딱 해보면은 내가 전할 말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 안 써요, 저는. 근데 신랑분들이 번역기 쓸 때도 주의하고, 와이프한테 말할 때도 존댓말을 씁니다. 이 베트남 문화라 하지 뭐죠. 베트남 언어는 일반 말에서 존대가 없잖아요. 앞에 지의, 안의 붙이면은 나이 많은 분한테 말하는 거고,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근데 한다고 해서 오빠 밥 먹어, 엄마 밥 먹어 한다고 존댓말 아니란 말이에요. 베트남은 이게 존댓말이 돼버린다고요. 근데 한국말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와이프한테 여보 이거 해주세요, 이래요 저래요 요자만 붙여줘도 신부는 반드시 요자를 붙인 말을 배운다. 사연 말씀 듣다 보니까 댓글에 제재 결혼이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사실이에요. 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국제 결혼은 처음에 와서 결혼을 하고 할 때는 신부 마음을 얻어라. 두 번째, 신부와 이제 친근감을 갖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신부 가족들과 친해지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라. 세 번째 한국어 신보면 이제 내 사람을 만들어라. 이런 단계를 거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그걸 거치려고 그러면은 본인이 결혼했다고 처음부터 결혼했으니까 내 사람 이렇게 확 휘어잡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단계 한 단계를 거치면은 이 기간이, 신부가 한국까지 가는데 6개월, 한국 와서 사실상 신부가 자리를 잡고 마음적으로 안정을 찾으려고 그러면 2년 3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언어를 배우던 신부가 한국화가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한 달 만에 되는 것도 절대 아니잖아요. 저는 신랑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합니다.
상대방 입장이 돼보라고. 신랑분이 베트남 시골에 처갓집에 가서 한 달만 살아보면은 어떤 마음일까 알 거다. 신랑분이 보통 베트남 처갓집에 가서 며칠은 살아보잖아요. 그 며칠만 사는 것도 답답한데 신부가 한국 와서 살 동안에 어떤 마음인가 항상 상대방 입장이 돼보라 그래요. 그 상대방 입장이 돼보면은 본인이 인내를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말을 안 해도 굉장히 그걸 실천해 나가는 신랑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지금 몇 년 지난 신랑 신부들 잘 살아요. 근데 실제 잘 사는 신랑 신부들은요 말이 없어요. 조용히 잘 살잖아요. 문제가 터지는 신랑들은요 100명 중에 한 명만 터지도 이 한 명이요 10명 이상 터진 역할을 해버려요.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은 모든 신부들이 다 그런 줄 알아요. 응? 근데 조용히 잘 사는 신부들이 더 많아요. 진짜 아주 행복하고 말없이 잘 사는 신부는 저는 국제결혼의 절반을 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0% 30%는 삐걱삐걱 하면서 살아가요. 잘 살아요. 삐걱삐걱 하는 거는 한국 사람이든 똑같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터지고 하는 거는 10% 15% 선이에요. 지금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해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는 뭐냐면요. 최근 5년 이내에 결혼한 신랑, 신부, 국제결혼, 특히 베트남 결혼한 신랑, 신부, 한국 결혼한 신랑, 신부 이렇게 딱 놓고 이혼율이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냐 비교해보면 저는 베트남 결혼이 더 낫다고 봅니다. 과거에 위장결혼 많고 막 중국 결혼 많이 하고 이할 때 막 이혼율이 높다 보니까 국제결혼 이혼율이 엄청 높게 나와버린 거지. 사실은 그 이혼율 높은 게요. 다 위장결혼이 불태히 차지해버렸잖아요. 근데 한국 여성과 이혼을 하면은 주위에서 시시하고 국제 결혼한 여성과 이혼을 하면은 소문이 확 난다는 거예요. 근데 신랑분들이 아무 말 없이 가족들도 말 없이 진짜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조용히 잘 살아요. 그 집이 국제 결혼한 집이 모를 정도로 동네에서 칭찬이 막 자자한 정도로 많아요.